왜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직장인은 40대의 자유를 얻고 어떤 직장인은 불안하게 정년만을 기다릴까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 굴레를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시나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월급만으로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미국 주식 10억 모으기 3단계 전략은 평범한 월급쟁이가 40대의 경제적 자유, 즉 FIRE를 달성할 수 있었던 유일한 로드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0억은 천재의 영역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전략적으로 이룬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핵심을 얻어가게 될 겁니다. 10억 FIRE, 자금을 위한 연봉 대비 마법의 저축률 공식. 평범한 직장인이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미국 주식 3대 포트폴리오.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도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었던 40대 FIRE 마인드셋. 이 세 가지 비밀을 몰랐다면 여러분은 아마 10년 뒤에도 여전히 회사의 눈치를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 시계를 되돌릴 직장인 10억 FIRE 3단계 전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FIRE를 막연한 꿈으로만 여깁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서 엄두를 못 내거나 남들 따라 묻지마 투자만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투자자가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투자 성공은 운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 설정과 그에 맞는 저축 전략에서 시작됩니다. FIRE의 핵심은 연 지출의 25배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10억 목표가 되는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이 금액은 투자 자금에서 매년 4%씩 인출해도 원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4%의 법칙에 기반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간 생활비가 4천만 원이라면 25배인 10억 원이 여러분의 FIRE 목표액이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FIRE를 위한 첫걸음은 무작정 투자 시작이 아니라 나의 연 지출을 파악하고 10억이라는 숫자를 현실적인 목표액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가 겪는 가장 큰 오해는 수익률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잣돈을 모으는 초기 단계에서는 수익률보다 저축률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투자는 돈이 돈을 버는 마법이지만 그 마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법의 재료, 즉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초기 10년의 투자 성과는 수익률이 아니라 오직 저축률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연봉의 최소 50% 이상을 무조건 저축하고 투자했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 이상을 저축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가 아무리 빨라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듯 저축률은 복리의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10억 파이어를 위한 3단계 전략의 1단계는 저축률 극대화입니다. 월급이 적더라도 짠테크를 통해 저축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여러분의 10억 목표는 현실적인 시간표를 갖게 됩니다. 많은 직장인이 월급이 오를 때 지출도 함께 늘리는 소비에 덫에 빠집니다. 이것이야말로 40대 파이어를 막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월급이 올랐다고 새 차를 사거나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순간 여러분의 FIRE 시기는 5년, 10년 뒤로 밀려납니다. 저 역시 월급이 올랐을 때 지출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늘어난 수입 전액을 투자에 투입하는 수입 증가분 100% 투자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 원칙이 복리 효과와 결합했을 때 자산 증식 속도는 선형이 아닌 곡선, 즉 제이자형 커브를 그리며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0억 FIRE 목표는 허황된 꿈이 아니라 4%의 법칙을 이해하고 마법의 저축률을 실천할 때 누구나 도달 가능한 현실입니다. 직장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 부족입니다. 매일 밤 개별 종목을 분석할 시간도 없고 갑작스러운 악재에 대응할 여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직장인이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 개별 주식 대신 미국 ETF에 집중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직장인에게 초과 수익은 종목 발굴이 아니라 시간의 복리와 미국 시장 전체의 성장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S&P 500 지수가 지난 100년간 전쟁, 금융위기, 전염병 등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장기적으로 연평균 10%에 가까운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개별 기업 분석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미국이라는 성장 엔진 자체에 탑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미국 ETF는 분산 투자의 안정성과 주식 거래의 편리함을 결합한 맞춤형 투자 도시락입니다. 저는 제 포트폴리오를 3개의 도시락으로 나눴습니다. 즉, 3대 핵심 ETF 전략입니다. 코어 도시락 안정적 심장 VOSPY 포트폴리오의 60%를 차지하는 가장 안정적인 부분입니다. 미국 500대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하여 시장 수익률을 놓치지 않는 심장 역할을 합니다. 성장 그로스 도시락 공격적 엔진 QQQ 30%를 차지하는 고성장 동력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에 투자하여 코어 이상의 초과 수익을 추구합니다. 배당 인컴 도시락 현금 흐름 SCHDVYM 10%를 차지하는 현금 흐름 창출 부분입니다.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우량 배당주에 투자하여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60만 3010 비율은 시장 상황이나 종목에 대한 걱정 없이 기계적으로 꾸준히 적립할 수 있는 직장인에게 최적화된 포트폴리오였습니다. 많은 초보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자주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수익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투자는 낚시가 아니라 농사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꾸준히 기다려야 합니다. S&P 500의 역사상 가장 큰 상승장들을 놓쳤던 사람들은 하락장을 피하려다 오히려 가장 큰 수익을 놓친 경우였습니다. 이 60대 30대 10 포트폴리오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매달 정액을 투자하는 정액, 분할 매수 DCA 전략과 결합할 때 최고의 효율을 발휘합니다. 직장인이 10억을 모으는 기반은 나만의 3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10년 이상 꾸준히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출렁일 때 지금이 고점일까, 저점일까 고민하며 매수 타이밍을 놓칩니다. 여러분이 타이밍을 재는 동안 투자를 이미 시작한 사람들은 복리의 마법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완벽한 타이밍은 전문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을 편으로 만드는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매월 1일과 15일 딱 2번만 매수하세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투입하는 캘린더 매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략은 감정적인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꾸준히 자산을 모으게 해줍니다. 주가가 비싸면 적게 사고 주가가 싸면 더 많은 수량을 사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평균 단가를 형성합니다. 투자의 속도는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월급과 저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장이 떨어지는 순간을 할인마트로 활용해야 합니다. 주가가 폭락했을 때의 심리적 압박은 엄청납니다. 저 역시 2020년 팬데믹 같은 급락장에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급락장을 미국 우량 자산을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해석했습니다. 평소 모아둔 비상금연금 비중을 활용해 공격적으로 코어 ETF와 성장 ETF의 비중을 일시적으로 늘렸고 이는 10억 목표 달성 시기를 2년이나 앞당긴 결정적인 한 수가 되었습니다. 자산을 불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트폴리오를 오래 지속시키는 핵심 기술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QQQ 같은 성장주가 너무 빨리 올라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 설정한 리스크 수준을 벗어난 것입니다.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한 번 포트폴리오 비중을 60대 30대 10으로 다시 맞추세요. 너무 많이 오른 성장주 QQQ를 일부 팔아 안정적인 코어 ETF VO나 배당주 SCHD를 추가 매수합니다. 이 행위는 이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수행하게 해줍니다. 10억 파이어를 위한 실전 기술은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를 멈추고 기계적 매수와 정기적인 재조정이라는 단순하고 꾸준한 원칙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 상황이 아니라 포모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패닉 셀링 공포 매도이라는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야말로 10억이라는 목표를 눈앞에 두고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왜 대부분은 시장이 좋을 때 늦게 뛰어들고 시장이 나쁠 때 손해를 보고 팔아버릴까요?
이는 남들의 단기 수익률에 집중하고 자신의 장기 계획을 잊기 때문입니다. 10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20년짜리 마라톤입니다. 옆 사람의 속도에 신경 쓰지 말고 나만의 호흡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주가를 확인하는 대신 내가 꾸준히 매수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와 나의 저축률이 목표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만 확인했습니다. 감정 대신 시스템을 믿는 훈련을 했습니다. 장기 전략의 핵심은 팔지 않는 것의 가치입니다. 40대 파이어의 성공은 매도가 아니라 보유에서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주식은 오르내리지만 지난 100년간 미국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해왔습니다. 이 성장의 과실을 온전히 누리려면 중간에 자산을 팔아 복리 효과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주식 계좌를 절대 깨면 안 되는 신성한 금고로 생각했습니다. 이 금고는 오직 10억 목표 달성 후 연간 4%를 인출할 때만 열 수 있습니다. 이 심리적 장벽이 하락장에서 제가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었던 강력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장기 전략은 더 나은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종목을 오래도록 지키는 끈기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리스크 관리 투자는 여윳돈으로 해야 하며 급하게 써야 할 돈을 절대 주식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심리적으로 버티려면 비상금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필요합니다. 저는 최소 1년치 생활비를 현금 또는 단기 채권 ETF 안전자산 형태로 따로 보관했습니다. 이 현금 비중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패닉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심리적 쿠션이 되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어차피 1년은 버틸 수 있어라는 안정감이 있으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억을 모으고 파이어를 달성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나의 전략을 고수할 수 있는 마인드셋의 문제입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시스템을 믿으세요. 자, 오늘 우리는 직장인이 40대에 10억을 모으고 파이어를 달성한 3단계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10억 파이어는 운이나 천재성이 아니라 마법의 저축률과 미국 ETF 포트폴리오를 결합한 꾸준한 습관의 결과입니다. 기억하세요. 1단계는 저축률 극대화입니다. 2단계는 60대, 30대 신미국 ETF 포트폴리오를 세팅하는 것이고 3단계는 기계적 매수와 감정 통제라는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제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통장의 저축률을 점검하고 증권사 앱을 켜서 VO, QQQ, SCHD를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40대, 50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세요. 이곳은 미주 파이어 채널입니다. 당신의 파이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